자, 2020년 1월 17일 강현우 대표의 마감 시황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뭐 상당히 나쁜 흐름만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진 못했고, 그리고 초반에 올라갔던 상승폭을 다 조금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증시 이렇게 흘러가게 된 이유들을 좀 뉴욕 증시를 보면서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 이제 뉴욕 증시를 좀 보시면은 여기 다우존스 산업지수 0.92%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6%,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0.8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300포인트,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300포인트를 돌파를 했네요. 다우존스도 뭐 보시다시피 이제 3만 포인트에 거의 다 다가와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또 조사한 바로 들어보면은 어떤 전문가분들, 이제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나스닥은 9,300포인트고 그 다우존스는 이제 29,300포인트인데요. 사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우리나라라고 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기술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뭐 코스닥이고 그리고 코스피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나스닥 종합지수 이 종목이, 이 지수가 이제 다우존스, 네, 29,300포인트 다우존스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나스닥에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이 나스닥 그리고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 뭐 다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일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뭐 0.9%, 그리고 나스닥 1.6%, 그리고 S&P 500 0.84% 이렇게 올랐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당연히 상승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장 초반에 나름대로 윗꼬리를 달아줬고요. 시가는 0.6% 출발, 고점은 0.92%, 그치만 종가는 0.1% 마무리가 된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고가 0.6%, 시가는 0.47%, 그치만 종가는 0.28%까지 내려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차트, 우리 증시 차트를 보면은 고점 부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다우존스랑 뉴욕의 흐름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뉴욕 증시가 항상 계속 최고점을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 이유는 지금 많은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발표되고 있죠. 그리고 전날, 네, 15일 야간에 이 미중 무역 서명이 진행이 됐잖아요. 1차 협상에 대한 서명이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틀 전에 발표를 할 무렵 미국 증시는 뭐 그다지 큰 흐름은 없었어요. 네. 보시면 뭐 0.3%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이제 뒤늦게 0.9% 이렇게 올라주면서 뉴욕 증시가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업률, 네, 실업 경기 지표가 상당히 급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죠. 네, 아메리칸 퍼스트라면서 자기네 나라 지금 미국 뉴욕 이쪽을 지금 이제 가장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거의 뭐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정치색, 네, 이런 것들을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실업률도 상당히 저하되고 이 미국 모든 국민들이 좀 잘 살 수밖에 없었던, 네, 그리고 실업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이런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오니까 이 뉴욕의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당장 미중 무역 협상이 또 봉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 미국의 트럼프의 재선이죠. 대선을 할 때 다시 재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놓고 그쯤 가서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투심 이런 것들 투표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욕 시장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트럼프는 투표율을 많이 지지율을 잃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트럼프여도 그 전까지는 이 경제 끌어올리려고 발악을 다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는 이런 연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서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경기 지표 실업률이 급감하면서 지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것들을 우리 증시가 오늘 반영을 했고 좀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코스피 외국인이 900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이 3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중에 금융투자가 2,1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큰 폭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지분 거의 30, 40%를 매집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발표가 되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기관들은 국내 증시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흐름도 기관들의 흐름이 분명히 영향을 끼치겠지만 외국인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40% 정도 이렇게 비중을 확대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 증시 이제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도 우리 외국인의 이 매매 동향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관은 언제 매수로 다시 돌아오는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다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기관까지 매수를 좀 해주면서 이 중소형주들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기관들이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외국인까지 같은 포지션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2250포인트 여기를 지금 올라서 주면서 오늘 안착을 좀 한 모습이죠.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더 치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조정이 나올 이유는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올 이유는 그다지 없고 조정이 나온다라면 증시가 고점에 있고 그리고 차익이죠. 단기적으로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차익을 실현한다면 어떠한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차익을 실현한다면 그때는 우리 증시가 대략적으로 뭐 2180포인트 이 정도까지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 견조하다. 그리고 코스피로서는 지금 미중무역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던 지난해를 이제야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급적인 악재 사라진 이 상황에서 코스피가 더 크게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비슷한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650포인트, 75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잘 안착을 해준 모습이고 아직 730이랑 750포인트까지 가려면 멀은 걸로 보이죠. 이때가 코스닥 기준으로는 미중무역 전쟁이 발발했을 때고 이때가 한일 경제 전쟁이 터졌을 때죠. 그렇게 바닥을 찍게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증시는 한일 경제 전으로도 못 돌아갔고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 전으로도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스닥은 아직 730포인트까지 더 치고 갈 그럴 여력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고점 2350포인트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좀 더 매물 소화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당연히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급적인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수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싶고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수급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부터 미중무역 협상, 네, 여기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미중무역 전쟁이죠. 미중무역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는 악재가 발생을 한 거죠. 이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투자 심리, 네, 매수세 감소시키는 영향을 끼쳐왔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도세를 강화시키면서 현금화 혹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죠. 그리고 또 우리 증시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실적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매물을 다졌었지만 결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눌림목, 뭐 한일 경제전쟁 터지면서 눌림목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미중무역 전쟁 우려감 생기면서 떨어졌고요. 반등했다가 한일 경제 터지면서 떨어졌고요.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모멘텀들이 결국 이 세 가지 모멘텀이잖아요. 여기서는 경기 고점, 여기서는 미중무역 전쟁, 여기서는 한일 경제 전쟁 이겁니다. 네,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악재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간간히 바이오 악재가 터지면서 지수를 또 끌어내리는 역할들도 했었고요. 자,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이 경기 고점이다라는 악재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죠? 해소가 되었죠. 2년, 2017년 1월부터 2019년, 2020년 이렇게 오면서 여기가 경기 저점이 돼버린 겁니다. 경기 저점. 뭐라고요? 경기 저점. 자, 여기가 결국 경기가 저점이 돼버렸고 이제 한일 경제 전쟁도 어떻게 됐어요? 완화됐죠. 네. 미중 무역 전쟁도 이제 완화됐죠. 이 말인즉 최근까지는 매도세 강화, 매수세 약화였다면 이제부터는 매도세 약화, 반대로 매수세 강화, 매도세 약화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요? 바로 이틀 전인 1월 15일 서명 이후부터요, 여러분. 가장 큰 매도세를 강화시키던 요인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경기 고점이다라는 악재도 사라지고 경기 저점이다라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죠. 한일 경제 전쟁도 결국에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많이 완화시켜 놨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앞으로 이 매수세 강화, 매도세 약화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지수,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피, 코스닥 이 지수는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수가 치고 나가면 뭔가요? 종목들이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종목들의 가치가 상승한다고요. 네.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하락할 때도 이렇게 N자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지만 상승할 때도 이렇게 N자 패턴을 딱 그려주면서 상승한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뭐 당장 이렇게 우리 증시 하락을 좀 맞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가고 또 하락을 맞더라도 또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매일매일 연일 하늘을 찌르면서 최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뜨겁기 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미국 증시만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증시는 언제 이 미국 그리고 글로벌의 이 펀더멘탈 그리고 지수들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언제까지 디커플링으로 움직여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보면, 지금 이제 매도세가 강화되고 매수세가 약화되는 과정이 지나고, 매수세가 강화되고 매도세가 약하면서 지수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가치 상승 구간에서 이제 커플링 되는 흐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건 상승을 하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앞으로 이젠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 미국 증시가 치고 가면 우리 증시도 당연히 더 빠르게 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증시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런 수급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좀 특징적으로 체크를 한 것은,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크게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테스, 워닝 머티리얼,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반도체 쪽이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테스인데요. 오늘 뭐 5% 이상 또 올라줬죠. 네, 6%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눌린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다시 고점에서 매물 소화 여기 끝나고 또 한 번 더 빵 쳤으니까 이제 이 위에서 매물 소화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소재 부품 장비주들 많죠. OLED 장비 섹터라던가, 아니면 뭐 휴대폰 부품 섹터라던가, 아니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라던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고,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으로는 네페스가 있죠. 네, 네페스 제가 최근에 13일날 한번 분석을 해서 업로드 드린 적,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BH 마찬가지로 여기 제가 13일날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이스택이죠. 제이스택도 13일날 한번 분석을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자리들이 좋아졌어요. 네, 뭐 자리들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마감 시황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우리 증시 무난하게 흘러간 만큼, 금요일인데도 무난하게 흘러갔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네, 20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 증시 치고 나가면서 1월 효과의 마지막 피날레 보여주길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당장 2월 15일이면 실적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2020년 실적 시즌이고요. 2019년 4분기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2019년 실적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보면서 가도록 하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네, 실적 시즌에는 저만큼 강력한 그 어떤 전문가도 없다. 네, 가치 투자를 하는 저 강현우 전문가는 이 실적 시즌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집중하시면서 나아가시면 2월 15일 실적 시즌, 그리고 2020년 네, 실적이 대폭 성장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 큰 수익 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17일인데요. 1월 20일 마감 시황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좋은 종목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방송 여기까지 하고 모두 붉은 보내시도록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